기출을 잘 푸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가는 문제를 안 푸시는 거는 안 됩니다. 수능 특강이 김고 기출에 많이 없어요. 지금 탈탈 털어도 생명에서 같은 건 좀 나왔고 정가정도 나오고 나온 작품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김고 기출에 이육사 항호는 진짜 유명한 시인의 아예 낯선 작품이거든요. 정말로 출제되고 어디 교과서에도 실려져 있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주는 자료로 좀 충실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문제를 들고 가고 일주일치를 잘 하셔서 꼭 반드시 2.0의 배속으로 본문 내용의 포인트는 좀 알아놔 주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 갑니다. 82페이지 불사조 오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새, 불에 타도요 그 재에서 다시 부활하는 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82페이지의 불사조는 위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부활이라고 좀 적고 가겠습니다. 안 하지 않았니? 불사조? 이거 할 차례잖아. 성의 꽃까지 하고 맞췄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정지용 시인이니까 정지용 시인의 가장 핵심은 뭐다? 향수를 기억해 주시고 정지용 시인이랑 관련된 정보는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이제 시인은 그냥 종이로 줄 테니까 그걸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필기에서 정지용 시인이랑 관련된 설명들이 있으면 향수라는 건 제일 대표적이고 맞습니다. 옥천 출신입니다. 그 정도 얘기하셨을 것 같네요. 문병란 시인 한사도 현대시의 아버지 시인들의 시인 시인들의 스승이라서 누가 제자게? 정지용 시인의 제자 누구게? 윤동주 시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인들의 시인이라서 스승님으로 제자가 윤동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상 포인트 갈게요. 이 작품은 인간에게 비애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탐구한 시이다. 비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근데 이 비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대상이잖아. 비애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대상인데 이 비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해보자. 화자는 인간의 근원적 감정의 비애, 근원적 감정에다가 밑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날 때부터 고독하고 날 때부터 비애의 존재야. 그래서 이 비애는 박힌 화살이야. 날지 않는 새야. 신부야 라고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빗대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체적인 대상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밑줄 끌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에다가 밑줄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랄랄랄 거리면서 유쾌하게 살고 싶지만 근원의 비애는 벗어날 수가 없다. 또 비애를 불사조에 빗대어서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어. 비애는 어때? 불사조에다가 동그라미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신부, 불사조. 그리고 불사조는 500년에 죽습니다. 소멸에다가 밑줄. 그런데요. 그 소멸이 된 불을 위해서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에다가 밑줄. 영원 불멸의 존재죠. 영원한 존재에다가 밑줄. 따라서 화자는 거부할 수 없는 에다가 밑줄. 이 비애는 뭔데?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은 비애를 늘 안고 살아야 되는 두 글자로 뭐라고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숙명에다가 동그라미. 한편 이 작품은 작가의 종교관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작가의 종교관에다가 밑줄 그시고 크리스찬 그런 기독교적인 색깔로 반영된 작품으로 해석해 주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질적 비애에다가 밑줄 초월적 존재한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초월적 존재에다가 밑줄 너무 비애에 슬픔에 젖어서 살아가는 근원의 고독은 누구에게 의탁해라? 하느님께 의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인 비애. 본문 내용 갈게요. 비애에다가 동그라미 부릅니다. 본호적으로. 비애의 핵심어의 영탄법에다가 밑줄 비애를 너라는 인칭으로 2인칭의 대상으로 청자로 설정을 했으니 청자 설정에다가 밑줄 당연히 친근하게 숙명으로 안고 갈 존재인 거야. 이 비애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를 탐구를 해보자. 얘는 모양으로 어떤 규정을 할 수가 없는 대상이야. 모양할 수 없다, 모양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이라는 거죠. 너는 나의 가장 안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면의 본연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비애입니다. 의인법은 좀 입 아프죠.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비애. 너는 박힌 화살 위에다가는 은육 좀 이런 거 말하는 거 사실 민망하다. 날지 않는 새다. 왜? 그만큼 날지 않고 내 내면에 고정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내면의 고정에다가 밑줄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슬픈 울음에다가 밑줄 아픈 몸짓에다가 밑줄 비애가 지니고 있는 슬픈 울음 그리고 비애가 지니고 있는 아픈 몸짓은 내가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야. 이쪽을게 비애가 아픔과 슬픔을 줍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슬픔과 아픔에다가 밑줄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웃도 찾지를 못하였다. 아무런 이유나 이웃 이런 것들을 찾지를 못해. 너를 돌려보내고 싶지만 제발 좀 가라. 비애야 좀 따로 살자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은밀히 말할게.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행복 비애 대비에다가 밑줄 그시고 행복이라는 감정은 비애를 싫어하는데 나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무 이웃도 찾지를 못하고 비애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숙명이다.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더뇨. 심장에다가 밑줄 차지하였더뇨. 밑에다가는 설이 차지했습니다. 비애는 내 심장을 차지를 해서 근원적인 비애가 내 숙명입니다. 비애는 나의 신부입니다. 신부에다가 밑줄 동반자에다가 밑줄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 비애는 나에게 있어서 날지 않는 새와 박힌 화살로 고정되어 있는 존재이자 같이 살아가야 되는 동반자입니다.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마음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비애랑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와는 단절되는 거야. 비애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야. 약간 아이의 심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 내면적인 내면의 하자입니다.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하는 그 어느 날까지 너는 죽었도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 청춘이랑 늘 함께한다. 한마디로 비애는 내 숙명이다. 숙명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러나에다가 세모 너를 묻는 아무 성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너를 물어보는 성문의 문을 보지를 못하였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자. 너를 묻은 성문을 보지 못하였다. 성문은 약간 비석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가 죽었으면 얘를 묻어줘야 되는데 너를 묻어줬던 성문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는 비애가 나한테 깃들어 있는 거야. 스스로 불탄 자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불사조의 이야기입니다. 불사조의 신화입니다. 소멸을 했지만 불탄 자리 밑에다가는 소멸, 거기에서 날개를 펴니다. 역설적이죠. 재생. 오 비애 너는 불사조다. 나의 눈물이여. 불사조에다가 밑줄 그시고 영원성. 그래서 얘들아 고정의 이미지 하면 비유적 소재에 박힌 화살과 날지 않는 새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동반자라고 하면 신부를 생각해 주세요. 불사조는 영원성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가지의 보조관념에서의 의미, 화살과 새는 박힌 고정의 내면의 비애, 신부는 동반자로 살아가는 비애, 불사조는 영원한 비애, 순환되는 비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키 갈게요. 핵심어인 비애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화살, 새, 신부, 불사조라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비애가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파악해봐. 밑줄 끄자. 비애가 어떤 특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정이고 내 삶에 늘 살아가야 되는 동반적인 존재고 영원과 불멸의 숙명적인 존재고 순환의 존재고 이렇게 키워드 생각하시면 되겠지. 핵심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비애의 특성을 생각해주세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는 밑줄 끄자. 고정에다가 밑줄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에다가 밑줄 내면에 고정된 비애. 신부는 동반자에다가 밑줄 늘 함께하고 있음에다가 밑줄 불사조는 죽음의 공간에서 부활을 한다. 밑줄 끌게 감정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에다가 밑줄 영원성, 순환성 한 번만 적어줘.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밑에다가는 영원성, 순환성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83페이지 바로 이어갈게요. 비애에 대한 하자의 태도는 하자에게 슬픔과 아픔을 줘. 나한테 행복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야. 행복은 기쁨을 준다면 비애는 슬픔 동그라미, 아픔 동그라미, 회피하고 싶지. 행복과 반대되는 성질이잖아. 회피하고 싶은 대상에다가 밑줄 행복이 너 싫어한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장을 차지했어. 창과 웃음을 받았다라는 거에서 수용에다가 밑줄 그시고 외부와의 단절로 그냥 끌어안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창문을 닫았습니다. 벗어날 수 없다면 수용해야 돼. 청춘의 시절에 늘 함께했던 비애는 불사조처럼 절대 사라지지 않는 밑줄 영원히 함께에다가 밑줄 영원성, 순환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표현상의 특징이거든요. 김진성 쌤 제일 좋아하는 거 표현상의 특징. 그래서 개수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관념적 대상에다가 밑줄 그시고 구체적 사물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관념적 대상 위에다가는 비애라고 적어주세요. 모양 지을 수 없는 비애라는 추상과 관념의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고요. 감탄형 종결함위에다가 밑줄 그시고 찾자. 감탄형의 종결 표현 첫 번째 명사형으로 비애라는 감탄사의 명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차지하였더뇨 라는 서리적인 표현도 영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라고 하면 차지했다라는 뜻이지. 오오 나의 비애, 나의 신부라는 거에서 감탄, 나의 눈물이여 밑줄 끄자. 나의 눈물이여 라고 하면 감탄형의 종결음이 여기 있어.
찾을 수 있어야 돼. 선지에서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은 본문에서 찾아서 OX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개수 고르라고 할 거예요. 이걸로. 적절한 진술. 대상 청자에다가 밑줄. 왜 1학년 때 김구 기출 풀 때 그 개수 물어봤던 문제 있잖아. 그 다 김진성 쌤 거예요. 문학에서는 다 김진성 쌤이 내시는 유형입니다. 대상을 청자로 설정에다가 밑줄, 밑에다가는 뒤에 친밀감 있게 내 신부잖아. 영탄법이 진짜 빈번하게 사용이 되어서 하자의 정서가 강조가 되더라. 신앙시에서 이집트 신화인데요. 불사조에 대한 배경 지식은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Q&A 가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는 방법은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불사조는 비유라는 표현의 기법과 영탄을 기억하시면서 숙명의 비애를 생각해주세요. 84페이지 보시면 속도 빠르다. 오씨 문명란 가겠습니다. 이 작품을 계절적 배경 기억해야 돼. 가을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세락의 계절입니다. 잎과 꽃이 사라진 뒤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멸의 계절이죠. 근데 잎이랑 꽃이 사라졌지만 그 속에 가을은 또 뭐다?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작은 꽃씨에다가 동그라미 결실이라고 좀 적어줘. 잎과 꽃이 사라지는 소멸의 시간에 무엇도 얻게 된다? 결실도 얻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삶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에다가 밑줄 하는 삶의 깨달음이 담겨져 있는 시예요. 화려하게 빛나는 여름에다가 밑줄 청춘. 화려하게 빛나는 여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맥시멈이야. 막 여러분이 막 다 누려보는 거야. 청춘의 시간이라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간이라면 가을에다가 밑줄 끄고 가겠습니다. 가을은 외롭고 쓸쓸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미니멀로 가는 거야. 그렇지만 뭔가 소박함 속에서 찐의 결실을 얻게 되는 이 사람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구만. 무언가 여물어가는 계절인가? 여물어가는 계절에다가 밑줄 1학년부터 이제 2학년 1학기까지는 불타오르고 이제 2학기부터는 여물어가는 시기다.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죠. 화자는 소멸의 계절인 가을에요. 가을에다가 동그라미 외롭습니다. 여느 세락의 계절만큼 외로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뭐를 느낀다고요? 여물어에다가 밑줄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뭘 하고 있다 시작하자는 성찰. 인간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는 물결 갈게. 내면의 성숙에다가 물결 표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맥시멈에서 이제 미니멀로 가야 돼 얘들아. 비움의 과정을 네모 박스 치자. 비움의 과정에다가 네모 박스 좀 떨궈내야 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잎과 꽃을 털어내야 돼. 이처럼 가을은 온연한 완전한 쇠락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쇠락에다가 X 소멸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쇠락에다가 X 소멸에다가 X 뭐라고 생각하자? 완전한 성숙을 지향하는 계절인 거야. 성숙으로 가는 계절. 그래서 초반에 미니멀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완전한 성숙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가을. 그 시간에 대한 염원 갑니다. 가을날 결실의 계절에다가 밑줄 성찰의 계절에다가 밑줄 소멸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빈손에다가는 별표 꽉 쥐고 있던 열정의 시간, 화려했던 시간에 이제 뭐야? 소탈하게 다 내려놓는 거야. 막 엄청 30대는 막 명품의 차도 타고 싶고 명품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다면 한 50이 돼서는 이제 뭐야? 비워내는 거야. 빈손을 받아서 든 작은 꽃씨에다가 하트 표시 가을에 얻은 결실입니다. 작은 꽃씨에다가 하트 표시 제일 핵심 뭐예요? 빈손에서 뭐가 꽃씨를 얻게 된다는 거야. 꽉 쥐고 잎과 꽃을 달고 꽃씨를 얻는 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그 찬란했던 빛깔에다가 밑줄 여름에 풍성했던 맥시멈을 생각해줘. 꽉 차있던 빛깔들이 다 사라지고 다 털어내고 단순한 소멸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비워내는 거라고 생각하자. 비움에 사라진 다음에 오직 하나의 작은 꽃씨에다가 하트. 그러면 여러분 숱한 잎과 꽃은 젊음의 시간이라면 작은 꽃씨는 뭐예요? 성숙의 시간의 결실이라고 생각해 주셔야죠. 그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응집된 가을입니다. 가을 명사형 종결에다가 밑줄 시상의 종결로서 지각을 시키고 싶은 내용은 뭘까? 성숙, 완전한 성숙. 빛나는 여름의 오후에 피피꽃들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요. 피피꽃들의 몸부림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시각. 빛나는도 당연히 시각이지. 뜨거운 노을 밑에다가는 촉각. 입김이 여물어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하나의 무게? 한마디로 피피꽃들의 몸부림의 젊음의 열정. 뜨거운 노을에 입김이 여물어지는 그 젊음의 청춘. 이 모든 시각적인 신상, 촉각적인 신상 합쳐져서 뭐다?
하나의 무게라는 성숙의 과정, 생생하게 형상화시켰다. 성숙해지는 과정, 생생에다가 밑줄 그시고 하나의 무게는 이 꼴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은 꽃씨가 만들어진 것일까? 성찰해보는 거야. 비애의 껍질을 모아서 불태워버리면 비애의 껍질에다가 밑줄 그시고 시든 꽃과 낙엽의 잎들을 다 태우고 과거의 여름의 흔적을 모아서 불태워버리면 다 비워내면 비움의 과정에다가 밑줄 비움이 빈손이 있어야지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남는다고요? 작은 꽃이 하나의 무게가 남습니다.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에 가을날에다가 동그라미 완연한 성숙, 완전한 성숙, 완숙의 계절입니다. 완숙.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깊이에다가 밑줄 내면의 깊숙한 곳에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빛나는 외로움에다가 물결 표시 별표 셋. 여름에는 막 친구들이랑 막 너무 막 항상 시끌벅적한 시간이다. 시끌벅적하게 청춘을 불태웠던 시간이라면 이제 가을에는 외로움이 마이너스지만 빛나는 외로움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외로움이 시적하자에게도 뭐를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혼자라서 좋은 고독의 시간인 거야. 빛나는 외로움에다가는 플러스. 자, 근데 외로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을 빛난다라는 감각의 시각적 이미지로 형성화시켰다라고 하면 끄덕끄덕 하실 거죠. 빛나는 외로움에다가 밑줄,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에다가 밑줄. 그리고 표현기법 생각해보면 뭐도 따라와줘야 돼? 역설이야. 외로움이라는 마이너스의 감정을 빛난다라는 플러스의 의미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이라고도 생각해야 돼.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은 늘 깔깔거리고 호호거리고 많은 사람과 둘러싸여서는요 작은 꽃씨를 손에 쥘 수 없습니다. 비워내는 과정에서 조용히 방문 걸어 잠그고 자기 안에서의 사색을 통해서 작은 꽃씨의 하나의 무게를 손에 들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고? 완숙된다는 거야. 맨날 막 히익거리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에게는 완숙의 정신에 빛나는 외로움이 오지 않는데 홀로의 고독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된대. 오늘에다가 동그라미. 오늘 무슨 시간입니까? 가을입니다. 가을. 한 알의 꽃씨를 골랐습니다. 꽃씨에다가도 하트 표시. 내면의 성숙의 꽃씨를 골라서 긴이 아니라 기인이네. 긴 기다림의 창변에 기다림이라고 하면 어떤 시간이요? 외로움의 시간은요 기다려야 합니다. 내면의 성숙에다가 내적 성숙에다가 밑줄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어보자. 화려한 어젯날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여름 아닐까? 과거의 화려한 열정의 시간 아닐까? 과거의 삶에다가 밑줄. 그래서 대화를 묻는다. 대화를 묻어보자. 열정의 시간을 묻음으로써 완전한 성숙에다가 밑줄 그시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좀 푸셔야 돼요. 근데 문제 몇 개만 푸세요. 너무 많다고 하면 10문제만 좀 골라서 푸세요. 알았죠? 그래서 꽃씨라고 하면 이 꽃씨는 작은 꽃씨는 무엇으로? 잎과 무엇을 다 털어냄으로써 꽃을 다 털어냄으로써 비움의 가정으로서 완숙의 가정에 이르는 가을, 여름과 가을의 대비적 시간의 인식, 계절의 인식이 대비적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네. 문제 해결 할게. 핵심어는 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생성의 과정이 드러납니다. 내면의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가을에 외로움이 느껴지는데 그 외로움은요 빛나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에다가 밑줄 그시고 빛나는 것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러니 여름과 가을이라는 단순한 계절의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잎이랑 꽃이 떨궈지고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순리와 섭리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현상에서 시작하자는 뭐를요? 삶의 의미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밑줄 글자 인간이 내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다가 밑줄 자연사를 통해서 인간사를 미루어 짐작했어. 시상 전개 방식에서 뭐를 얘기해야 돼? 유추에다가 동그라미 나옵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사를 미루어 짐작하는 거 뭐라고? 유추. 겁나 이런 시 많잖아. 자연의 현상에서 자연사에서 인간사를 미루어 짐작하는 유추적인 시상 전개 방식 겁나 많잖아. 넘어가자. 하면 할수록 다 끝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85페이지 갑니다. 시상 전개 방식. 꽃씨와 화자의 관계는 첫 번째 연부터 화자는 가을이야 지금. 오늘은 투데이는 가을이야. 지금 현재 여름에서 가을을 지향하면서 가을을 기대하고 가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손에 꽃씨를 받았어. 지금 가을이라서 손에 든 꽃씨를 바라보고 있어. 꽃씨를 보고에다가 밑줄.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과정을 떠올림에다가 밑줄. 여름에 화려했던 청춘에 꽃과 잎을 다 떨궈내는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나 이제 빛나는 외로움을 통해서 나 손에 꽃씨를 쥐고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내적 성숙에다가 밑줄 그시고 사연 자체 안에서 뭐를 비애의 껍질을 모아서 불태워버렸고요.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에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사연 밑에다 빛나는 외로움 좀 적어줘. 빛나는 외로움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오연에서는 지금까지의 삶을 오늘은 가을, 이 오늘 꽃씨를 골라서 창가에 화려했던 어젯날의 대화를 묻고 싶어요. 화려했던 어제의 대화를 묻어주자. 지금까지의 삶을 성찰하면서 성찰 밑줄 완숙을 기억해주세요. 완숙, 그 지향입니다. 계절은 여름과 가을로 흘러가는군요. 아, 출제거리 너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선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진짜 문제를 풀어줘. 너무 문제 괜찮더라. 숱했던 잎, 젊은 날의 청춘이라고 생각해. 리즈 시절, 팽팽했던 시절, 꽃, 찬란한 빛깔. 아, 좋다. 찬란한 빛깔에다가 밑줄 다 시각, 핏빛 꽃들의 몸부림, 뜨거운 노을의 입김, 밑에다가는 촉각. 시각과 촉각으로 그 열정의 시간을 형상화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내면적으로 성숙해 가는지 성숙의 과정은 가을의 작은 꽃씨로 변했어요. 뜰이 넓어지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열정이고 변화를 했던 충만한 시간, 외적 성숙에다가 밑줄 겉으로 멋있어지는 그래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낸다는 말에 삑삑 차로 응답해줬습니다. 이런 선전 있잖아요. 그죠? 그런 CF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화려해졌던 외적의 성숙에다가 밑줄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갖춰봤던 그 갖추어 보았던 시간에서 이제는 뭐로? 쌤 중요한 키워드 빈손인 것 같은데 내적의 성숙에 비움으로써 털어냄으로써 불태움으로써 비움을 통한 결실에다가 밑줄 내 손에는 작은 꽃이 하나의 무게다. 표현상의 특징 가겠습니다. 숱한 잎과 꽃 오직 하나의 작은 꽃이 풍성했던 잎과 꽃 작은 꽃이와 대비를 이룹니다. 대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름과 가을의 대비를 기억해주세요.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빛나는 외로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설, 어떻게 외로움이 빛납니까? 라고 하면 이 고독의 시간에서 내 내면을 충만하게 만들어야죠. 화려했던 어젯날에다가 가로를 묶으시고 여름의 과거에 대화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로움이랑 어젯날의 대화는 다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대상에다가 밑줄. 근데 이거 여물어가는 시각적인 대상으로 화려했던 존재로 형상을 시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추상적 대상을 감각화, 추상적인 대상을 형상화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네요. 오케이, 계속 이어갑니다.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빛나는 외로움에다가 밑줄. 아, 외로움은 진짜 사람이 외롭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빛난다라는 말로 수식을 했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에다가 밑줄 모순형용에다가 밑줄 자, 모순형용. 혹시나 수업 시간에 모순형용이랑 역설적인 표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는지 필기 나중에 하긴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 하는 거에 모순형용이랑 꼭 굳이 안 해야 되는 감정의 대위 이런 거 두 가지로 나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설명은 없네요. 이제 안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나 봅니다. 그럼 모순형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순형용.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이런 필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하자고요. 뭐라고 필기가 되어 있었는지 쭉 보면서. 오케이. 그래서 외로움은 내적 성숙을 위해서 밑줄자 반드시 필요 요소에다가 밑줄 성숙해지기 위해서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 혼자 산다기보다는 혼자의 시간으로 창문을 닫아야 돼. 넘어갈게요. 시의 주제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요?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상 전개 방식에서 여름과 가을의 대조를 기억해 주시고 86 킵고이 달, 포도, 잎사귀, 장만영 시인. 장만영 시인은 이런 거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으니까 한 가지 보면 좀 준비할 게 있는 것이라서 목포 출신, 항해도 장만영, 오케이, 북한 사람이네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새하리? 아침 시각. 오케이,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향을 다 조사를 하시는지가 좀 신기하네. 이 작품은 너무 중요해. 전원의 자연의 소재. 달이랑 포도랑 잎사귀 그림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전원적 소재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양한 이미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딱 봐도 달과 포도 잎사귀의 감각적 형상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그림 그릴 수 있어. 회화성에다가 동그라미. 시각적 이미지가 주니까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야. 모더니즘 계열에다가 밑줄. 그래서 막 정서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는 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뜰의 정치, 정원의 정치를 느껴보세요. 감각적으로 엄청 낭만적이고 낭만적에다가 밑줄 서정적이야. 그래서 그림 한 폭이야. 특히 1년과 5년에서 얘들아 제니라고 부르는 것보다
제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순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너무 이 자연의 낭만과 서정의 분위기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친근감 있는 마음속의 최애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순이에다가 동그라미. 향토적이죠. 토속적인 여자죠. 하이힐 신는 미니스커트 어울리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옛날 기억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녀와 함께 뭐를 떠올려보자. 소박하고 정감 어린 밑줄 그자. 그 과거의 여인은 소박하고 정감의 과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화자가 순이를 호명하고요. 달빛이 비치는 밤을 배경으로 감상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요인이 오늘 이 밤을 보니까 누가 떠오르는 거야? 이 소박하고 낭만적인 이 뜰의 정치에 누가 어울리는 거야? 제니보다는 순이가 어울리는 거야. 갈게. 순이에다가 동그라미. 번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벌레 우는 에다가 밑줄 끄시고 벌레가 운다라고 하면 무슨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화자가 호명을 했어. 어떤 존재? 순수 토속 향토의 여인입니다. 고풍한 뜰의 이미지, 고풍하다라고 하면 딱 한복의 이미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풍한 고즈넉한 뜰에 화려한 뜰이 아닙니다. 장미가 막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런 화려한 뜰이 아니라 소박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오는구나 에다가 밑줄 끄시고 달이 보름달이 슈퍼문이 떠서 달빛이 쫙 비칠 때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느껴보신 적 있나요? 밀물처럼 밑에다가는 지규 달빛이 이뜰을 확 안아주는 듯한 느낌인 거야. 그게 밀물처럼 밀려온다라는 것으로 감정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달빛이 비칩니다. 어디에? 고풍의 뜰에. 이연으로 갈게. 그러니까 순이가 바로 떠오르는 거야. 다른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다. 고요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고요하다라는 거에 이 수식어는요.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니까 의인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 다음 구절 별표 3개. 무조건 이번에 공감각적 심상을 건드릴 것 같거든. 달 밑에다가는 시각. 근데 얘가 향그럽다라는 후각의 대상으로 감각이 전이가 되었어. 시각의 후각함. 공감각적 심상은 1학년 때부터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김진웅쌤은 진짜 이런 거 공감각적 심상 좋아하거든요. 달은 달보다 향그럽다. 시각의 후각하에다가 밑줄. 달빛이 있잖아. 향기가 나는 거야. 이 달빛에 충만한 달빛이 과일처럼 향그럽게 느껴지는 거야. 다음 년으로 갑니다.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의도적 행가리라고 적고 가셔야죠. 의도적 행가리 아니면 밑줄 끝자 의도적 행가리에다가 밑줄. 왜 이렇게 명사 하나하나 던지는 걸까? 집중하라고, 시상 집약하라고, 리듬감도 느껴지라고. 동해바다 물처럼 왜 호흡 조절하잖아. 동해바다 물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진짜 막 에메랄드 빛 아닙니까? 가을밤의 느낌에다가 밑줄. 이 동해바다 물처럼 가을이 있잖아. 푸른색의 가을인 거야. 푸른에다가 밑줄 그시고 가을밤의 느낌이 그 정치가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푸르름에서. 독특한 시 배열을 기억해주세요. 너무 깊으면서도 푸른 가을밤에 푹 빠지겠어. 사실 가을의 이미지는 나는 주황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작하자는 동해바다의 푸른 밤을 떠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포도는요. 시작하자의 정원에는 포도도 달려있나봐. 달을 바라보는 이야기에서 시선이 어디로 이동을 하자? 포도로 이동을 하자. 포도는 달빛이 쓰면서 보라 색깔의 포도 빛깔이 너무 고와 보여요. 고급다에다가 밑줄.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있어요. 달빛을 머금고 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건 표현이 어때? 포도가 달빛을 받으면서 익어가고 있는 것을 달빛을 머금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구나. 머금고 있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성숙의 이미지에다가 밑줄. 진짜 농익어가는 포도알이 느껴지지 않나요? 달빛 아래 곱게 곱게 포도가 달빛을 머금으면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순이야. 순이에다가 동그라미. 왜 혹격조사에 야를 안 붙여? 원래 경상도는 그래. 순이 하고 부르는 거야. 유민이 하고 부르는 거야. 유민아라고 하면 좀 오글거려요. 경상도 사투리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순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유민이.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포도 넝쿨로 시선을 이동을 시켜봐봐. 시작하다가 달을 바라봅니다. 뜰의 정체에서 막 취했어요. 동해바다가 막 달빛이 밀물처럼 푸른 가을밤을 느꼈어요. 포도가 너무 농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 포도의 넝쿨 밑에는 어린 잎새들의 파릇파릇한 모습. 달빛에 젖어서 호젓하구나. 호젓에다가 밑줄 끄시고 쓸쓸함의 외로움의 마이너스의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요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셔야죠. 네, 쓸쓸하기는 하지만 마이너스의 쓸쓸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즈넉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고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문제 해결기 갑니다.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이렇게 앉아있는 달의 이미지가 좀 어때? 의인화된 되게 친근한 대상처럼 느껴지지. 고요히 앉아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1번 선지였죠. 무정물이라는 무생물의 대상을 고요히 앉아있는 유정물과 같은, 유정물이면 인간입니다. 의인화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무정물을 유정물화, 의인법이라는 이야기죠. 달빛의 특성도 의인화가 되었구나. 문제 해결키에 1년과 5년의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순위. 벌레 오는 고풍한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뭐뭐 하구나 감탄형. 순위. 포도농굴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보젓하구나. 선생님 하나도 안 똑같은데요 라고 하면 변주가 일어났어요. 문장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미상관이고요. 시상의 시작은 달빛으로, 시상의 마무리는 달빛에 호젓한 어린 잎새로 1년과 5년의 유사한 시행을 활용을 해서 수미상관의 효과가 드러나더라. 괜찮니? 달빛 아래 호젓한 잎새의 표세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거 그냥 그림 하나 그리면 되는 거야. 를 이렇게 그려봐봐. 푸른 가을밤의 이미지, 파스텔로 막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달빛은 동그랗게 고요히 앉아있는 모습, 어린 잎새의 파릇파릇한 모습인데 호젓하게 포도넝쿨의 포도색은 동그랗게 보랏빛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회화적 시사. 이미지 표현법 갈게. 달은 가을보다 향그럽다. 시각의 후각판에다가 밑줄 순이 하고 불렀기 때문에 뭐 해도 된다고? 도농법이라고 얘기해도 돼. 호명하는 거야 정작. 벌레 오는 청각적인 이미지, 밀물처럼 격하게 밀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달빛이 호젓하게 지금 푸른 가을 밤이라는 시행의 의도적인 증가리로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렬하게 달이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의인 달빛을 머금고 있는 이미지, 동해 바다의 물처럼 푸른 물처럼 순이의 말을 건네는 대상에다가 밑줄 시상의 시작과 끝은 순이에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순박하고 토속적인 느낌의 순이입니다. 화자가 말을 건네는 듯한 대상을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밑줄 딱 명시적으로 드러냄에다가 밑줄 끄시고 순이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 관심을 불러일으키네다가 밑줄 배경 더 알아보기 위해서 시상 전개 방식 밑줄 긋고 크게 별표 하나 쳐줘. 정지용 시인 하면 이미지즘이었어. 장만년 시인이 그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봐. 달빛의 환한 고풍스러운 뜰을 생각해줘. 밀물처럼 지금 고풍함이 밀려들어오고 있어. 공간적인 배경은 고풍의 뜰이야. 고요하면서도 향기가 느껴지는 달이야. 달에다가 동그라미. 바닷물처럼 가을밤의 정취가 밀려들어오는 것 같아.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라고? 가을밤! 가을밤에다가 밑줄. 달빛을 받아서 머금으며 익어가는 포도알은 풍요로움이야. 풍요로움에다가 밑줄. 어린 잎새의 쓸쓸하고 고요한 분위기로 마무리. 1년부터 5년까지 시상 전개에서 요 내용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달빛이 밝게 비추는 이 고풍한 뜰에 가을밤입니다. 푸른 가을밤. 가을밤의 풍경 묘사에다가 밑줄. 그 정치가, 그 감정의 서정이 감각적이에요. 회화적이에요. 모더니즘 시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더니즘과 이미지즘도 읽고 갈 거예요. 1932년이라고 하면 누구를 기억해라? 정지용, 김기림, 김강균에다가 밑줄 끄시고 1930년대 대표적인 이미지즘 시인이었어. 안 했지 수업 시간에 그 말씀은 필기는 안 되어 있더라. 정지용, 김기림, 김강균이 1930년대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영향을 받았다. 장만영의 시도 어떻다고? 대표작 가을포도 잎사귀가 밑줄 끄자. 모더니즘 기반에다가 밑줄. 서정성이 짙은 에다가 밑줄 긋고 서정성이 있지만 회화적인 이미지, 회화성을 극대화시켜서 대상의 시각적 이미지가 주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아침 시갈게요. 채하림, 아침이라는 시간을 기억해주세요. 아침에다가 동그라미. 이 작품은 아침 시간대에 일어납시다. 아침 시간대에다가 밑줄 끄시고 굴참나무에다가 네모박스 위로 상승의 이미지. 아이들의 모습, 굴참나무의 모습이 위로 상승의 이미지에다가 밑줄 구체화시킵니다.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 밑줄 끄자.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다가 밑줄 역동성. 시인이 마이너스야. 경고에 시달릴 때 창작된 것이니 얼마나 살고 싶니? 이 상승이라는 기력을 되찾고 싶어. 활기를 되찾고 싶어. 그래서 밑줄 끄자. 생명력이 넘치는 굴참나무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이들의 모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물결 밝게 부러움의 대상. 활력과 활기를 되찾고 싶은 활력을 되찾고 싶은 바람에다가 밑줄 활기원하고 기력을 되찾고 싶은 시적 화자의 마음입니다. 굴참나무와 아이들이 시적 대상들이고 주제 밑에다가 적고 가자. 굴참나무와 아이들에다가 밑줄 시적 대상. 그로부터 느끼는
하자의 활력, 생의 활기를 되찾고 싶은 소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초병 생활 중이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굴참나무는 굴참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생명력 있는 존재에다가 밑줄 솟아오른다. 위로 화살표 상승. 해만 뜨면 이것도 상승. 솟아오르는 일을 늘 한다. 한다에다가 밑줄 현재형의 어미에서 생동감 있게 지금 굴참나무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생명력 넘치는 에다가 밑줄 늘 새롭게 솟아오르는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도 몰라. 근데 굴참나무는 늘 새롭게 상승하고 있어. 굴참나무는 있잖아. 아침형이야. 밤에 상승하지 않아. 아침 일찍에다가 밑줄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가는 거야.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완전 의인하네. 생명력 넘치는 굴참나무의 모습이네. 내 거리를 지나갈 거야. 시장 통과 철길을 건너서 청간산 입구에 이르게 된다면 공간이 이동이 됩니다. 공간의 변화에다가 밑줄 굴참나무가 생활 활력 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니? 굴참나무의 움직임에다가 밑줄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 떠올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설렘이야. 흥분되는 거에서의 기운찬 모습이라고 생각해. 조금 흥분에다가 밑줄 기운찬 모습으로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햇빛의 생기를 받아서 비타민 D의 합성, 생명력이 넘칩니다. 해의 생기 밑줄 끄시고 생명력 넘치는 데다가 밑줄 끄시고 오늘 하루를 으라차차차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이야. 여기까지 1년. 굴참나무가 하루를 활력 넘치게 안 보이는 나라로 갑니다. 그때쯤이 되면 중심 소재 시적 대상이 전환이 되자 아이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중심 소재가 아이들로 시선을 좀 이동을 시켜봐봐. 산란한 꿈에서 깨어납니다. 굴참나무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아이들도 꿈에서 일어납니다. 아이들도 학교 갈 때 자전거 페달을 신나게 밟고 가야지. 검은 숲 위로 올라가야지. 오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상승 이미지. 그러니 아침이라는 시간은 생이 시작되는 활력의 시간입니다. 밑줄 끄자. 아침이라는 활력 넘치는 시간에다가 밑줄 활발하고 생명력 넘치는 하루의 시작.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느껴진다. 자, 그래. 보리 붉은 막내에다가 동그라미. 늘 땀이 막 삐질삐질 흘러서 보리 볼그스레. 보리 붉은 막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애정의 대상이죠. 색채의 붉은색의 볼따구는 어떤 이미지야? 건강한 것 같아. 활력 넘치는 모습인 것 같아. 보리 붉은 막내까지도 큼큼큼에다가 밑줄 끄시고 음성상징어 기침을 하며 일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토합니다. 빛을 토하는 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 비타민 D 합성 중이야. 아침의 시간에서 햇빛을 받아야지. 잡목숲에 옆구리를 빠져나가서 공중으로 오른다에다가 밑줄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근데 좀 약간 행가리를 해서 대꾸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시 배열이 되게 독특하지.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이들은 하늘에 날고 있는 상승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새들과 함께 무리지어 아이들이 비행합니다. 밑줄 끄자. 아이들이 비행에다가 밑줄 진짜 애들이 날아올랐겠니? 동화적 상상력에다가 밑줄 그만큼 아이들을 활력 넘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투병중이잖아. 너무 이렇게 날고 싶은 거에서 그런 판타지를 그리는 이유는 뭐야? 너무 세상이 지금 힘겨우니까 하루가 힘겨워서 그런 활력을 얻고 싶은 소망이라고 생각해줘. 애들이 하늘을 날아올라서 아이들의 길과 영토가 하늘에 있어서 새들과 무리지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 그자.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에다가 밑줄 시행 배열도 독특하지. 비행할 수가 있다. 할에다가 엔터키를 때렸어. 특이한 시의 행갑이야. 그들은 종다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날아가는 아이들의 모습 종다리와 같습니다. 비둘기와 같습니다. 옹지붉은 비둘기처럼 종다리처럼 밑줄 비둘기처럼에다가 밑줄 이가지 저가지 포르릉 음성상징어 포르릉 음성상징어 흘러서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의 활기를 잃어버린 시적 가다가 쭈구리의 상태에서 쭈구리라고 하기에는 내면적으로 쭈구리라기보다는 외적으로의 힘겨운 시적 가다가 이런 한상의 동화의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생의 활기를 소망한다. 문제 해결키로 바로 가겠습니다. 무정물인 굴참나무가 아침 일찍 눈을 떠서 일어나자마자 대문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가서요. 내거리 지나서 시장 통과 철길 건너서 청간산 입구까지 건너서요.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이는 하루를 으라차차차 굴참나무 동그라미 유정물에다가 밑줄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데다가 밑줄 특성 부각은 의인화를 시킨 겁니다.
문제 해결키 두 번째. 볼이 붉은 막내의 이미지 어때요? 색채 이미지의 볼 붉은 이 이미지는 어때요? 색채 표현에다가 밑줄 건강한 사랑스러운 느낌. 사랑스러운 느낌에다가 밑줄 어도로블. 맞나요? 네. 문제 해결키 가겠습니다. 그들은 동다리처럼 혹은 꽁지 붉은 비둘기처럼 아이고 색채 이미지야. 붉은 비둘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포르릉 포르릉 날아갑니다. 아이들과 종다리 비둘기 간에 이 말 표현 좋다. 일체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 어때? 역동성이야. 생동감 넘치는 말. 활기원이야. 활기원. 활력과 기운찬 설레는 모습, 흥분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렘의 흥분 넘어가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얘는 좀 시리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C가 그렇다 하더라도 12개니까 빠지는 C는 있겠죠. 굴참나무와 아이들을 빗대어 표현하는 표현에서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르고요. 매일매일 솟아오릅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활력 넘치는 자연의 모습. 아이들도 어때요? 산란한 꿈에서 깨어납니다. 숲 위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새들처럼 함께 기상을 합니다. 포르릉 포르릉. 굴참나무와 같이 역동적 넘치는 활력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 자, 여기에서 소란스러움은 아니야. 평화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거기에서의 생기 넘치는 아침의 풍경은 삶의 활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이미지 표현 기법, 상승과 동적, 이게 다야. 이 이미지들은 그냥 다 상승과 동적과 역동성이었어. 상승 밑줄, 동적 밑줄, 생명력 밑줄. 그래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니까 지금 바로 느껴지는 현재의 생동감 같이 느껴졌어. 음성 상징화의 색채에다가 밑줄, 대상의 속성. 오케이. 이 시인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썼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도 이 생기가 느껴질 거예요. 광주에서 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이면 서울을 오가던 시인, 그래서 목포 출신이어가지고 강주에서 살아남았다, 그지? 목포 사람이 이제 강주까지 간 거야. 1991년 6월 7일 오후 2시경 점심 식사 도중에 와 뇌졸중, 뇌경색. 그러면 이제 병상에서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좀 보고 가셔야 됩니다. 목포 출신 강주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조용히 옮겨지기만을 바라면서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을 흘렀을까? 2-3시간이 지났는데 10분, 20분 정도였대. 뇌졸중을 하루가 꼬박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이 쓰러진 이 상태에서 막 풀도 막 살짝 데친 것 같은 음식 먹고 있고 얼마나 뭐 미음과 같은 그런 음식들에서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졌겠습니까? 새해 한 달이 지나갔고 병세가 점점 호전되어서 나는 일어섰고 휠체어를 타고 비둘기를 보러 병원 마당으로 나섰는데 다시 한 달이 지나서 아내와 아이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 문을 나섰는데 직접 하자가 굴참나무라는 병원에서 굴참나무를 좀 바라봤었나 봐. 그래서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싶다라는 이 병중에서의 그 병상의 투병 생활에 바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90페이지에 한번 갈게요. 유치한 시인은 시인 이름으로서 좀 손색이 없어. 유치한에다가 별표 3개. 한 명 더 있는데 생명파 시인. 안 적어주셨나? 필기 안 되어있나? 생명파 시인 적혀져 있지. 서정주. 그러면 좀 약간 냄새 납니다. 생명파 시인에 대해서 딱 짧게 이렇게 내놓고 누군지 물어보면 유치한 서정주입니다. 적어주셨다라고 하면 땡큐죠. 유치한 서정주 2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생명시에 대한 생명에 대한 본질 탐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이 목포 출신에서의 장씨 아저씨, 채씨 아저씨, 채씨 아저씨는 좀 어떤 심정이었어? 생활에서의 활기의 생명력이야. 근데 유치한과 서정주의 이 생명은 본연의 생명이야. 본연의 본질에서의 나 찾기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이 약간 똥덩이같이 느껴질 때 와 나 좀 일회용품인 것 같다. 나 같은 존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사라져도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 나 죽는다고 뭐 장례식에 오겠어? 뭐 나 같은 거에서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개미 한 마리 찍 눌러지는 것 같은 그런 나 자신이 약간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해병대 학교 가겠다는 거야. 해병대 학교 가서 여기서 어떤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 거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어떻게 극기 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보겠다는 거야. 극기 훈련 제대로 받고 나면 이제 내 내면에서의 뭐를 발견한다는 거야? 본연의 나가 태어난다는 거야. 나 좀 해이한데 나 이래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면 나 스스로 어디로 가겠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본연의 나 자신을 원시의 나를 못 만나면 차라리 어떻게 하겠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죽을게요 라는 거에서 외부 지문 만약에 김진성 쌤이 낸다라고 하면 이 시에서 진짜 링크 걸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민호 쌤이 또 낸다라고 하면
마지막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방이랑 그 다음에 좀 뭔가 또 낼게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쌤한테 너무 알려주시면 쌤이 뭔가 이렇게 사부작 거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뭔가 수업 시간에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알았죠? 일단은 쌤이 총체적으로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1장 가기 전에 무조건 출제입니다. 이 시는 시험지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우면서도 출제거리가 그득합니다. 굴참나무 아이들 이런 거는 좀 빠져도 되지 않겠니? 근데 생명에서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 무조건 시험지에 있으니까 표현기법도 어려워. 한번 들어가 볼게.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하기도 어려워. 이 작품은 생명의 본질 탐구에다가 밑줄 철학적인 색깔의 시입니다. 하자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해병대 학교에서 내가 뭔가 포살스러운 이상 세계를 가겠다는 게 아니야. 극한의 공간을 오히려 찾아가겠다는 거야. 하자에는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극한의 공간에다가 밑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겠다는 거지. 이 공간으로 자신을 오히려 밀어넣는 거야. 오히려 내가 이끌어 그곳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치열하게 생명의 본질을 추구해다가 밑줄 끄시고 나 자신의 원시의 나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만약 참되고 순수한 생명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순수한 생명의 모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원시자 우가우가 이럴 때 호모사피엔스의 우가우가의 원시자아가 아니라는 거 알지? 이때의 자아는 뭐야? 정말 본연의 순수한 나 진짜의 애초 태초에서의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여러분이 뭔가 무기력해졌다면 뭔가 안주를 하고 있다면 처음에 김고에 입학을 했었던 그 열정의 나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순수 열정, 초심 연예인들 초심 이렇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진짜 초심의 나를 아라비아 사막에서 만나야 돼. 참되고 순수한 생명의 나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나를 아라비아 사막에서 못 찾았어. 그럼 뭐다? 밑줄 끌게.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에다가 밑줄 엄청 결연해요. 반드시 나를 찾겠다라는 거야. 내 내면의 원시의 나의 순수 자아를 찾겠다라는 결연한 의지. 본질적 자아의 탐구, 본질적 자아에다가 밑줄 백골입니다. 백골. 자기의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하자의 이와 같은 강인한 의지에다가 밑줄 가자라고 스스로에게 청유했지만 1인칭의 청유는 문법에서 어긋났어. 시적 허용이야. 근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청유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이야. 강렬한 의지이기 때문에 1인칭의 청유를 사용한 거야. 강인한 의지와 태도에다가 밑줄. 그리고 시가 어려워.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해.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감을 구하지 못할 때 나에다가 동그라미 그냥 껍데기의 나입니다. 현실적인 자아입니다. 원시의 본연의 자아한테는 뭐 해줘야 돼? 작은 따옴표 표시해야 돼. 그래서 밑줄 꺼놓고 다른 자아를 찾으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과 비슷한 작품이 있어. 내가 주는 문제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학원 자료집에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준비를 할 거야. 그럴 때 밑줄 꺼서 이 본연의 나랑 껍데기의 나랑 본문 안에서 찾으라는 연결도 충분히 있는 비슷한 시가 있어. 비슷한 수필도 있어.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 지금 껍데기의 승리라고 생각하자. 승리가 이제 무슨 버닝썬의 이 버닝썬의 승리의 상태는 지금 어때? 애가 쓰레기가 돼버린 거지. 독한 회의에다가 밑줄 끄시고 연예인 해서 뭐 하겠나? 무대 위에서 막 콘서트 해가지고 얼마 버는 것보다는 이 사업 해가지고 버는 게 더 낫지 라고 하는 초심을 잃은 겁니다. 아티스트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해보자. 독한 회의에다가 밑줄. 회의감은 어떤 거죠? 의심을 품는 겁니다. 의심을 품는 거. 밑줄 그다.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다가 밑줄. 누군가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거야. 초심을 잃었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거에 그 독한 회의감을 구하지 못할 때 나 또한 계속 나나나가 나오지. 나 또한 삶의 애증에다 동그라미. 삶이 사랑스러우면서도 증오스러운 감정이 뭘까? 이중적인 이런 감정이 짐지지를 못해서 삶이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힘겨워.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끼는 시간에 나무는 생명력의 존재잖아. 굴참나무 어떤 존재였습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솟아나는 나무였는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나무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병든 나무예요. 병든 나무에다 동그라미. 내 생명이 부대껴. 매일매일 막 수면제를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이거 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에 삶의 행간과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를 못해서 매일매일 수면제를 하나씩 모으고 있는 그 순간 저 머나먼 해병대 학교로 가야 되는 거야. 아라비아 사막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극한의 공간이라고 적읍시다. 극한의 공간. 아예 죽음의 공간으로 나를 몰아넣겠다는 거야. 가자. 나는 가자. 가자에다가 밑줄 1인칭한테 청류를 때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강인한 의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인한 의지.
문제 해결책 1번.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빈번하게 사용이 되네요. 1인칭 대명사에다가 밑줄. 그만큼 나 문제를 얘기하겠다는가. 남의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 다른 자연물을 통해서 내가 막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시 아니야. 지금 나의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완전 빠져들었어. 나 문제야. 1인칭의 나로 빠져들었어. 나에 대한 인식이야. 하자의 인식 부각에다가 밑줄. 아라비아의 극한의 공간으로 갈 거예요. 이 공간은 어떻느냐? 미연에서 묘사를 합니다. 거기는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라비아요. 한 번 뜬 백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엄청 뜨거운 해가 불사신같이 자결을 해요. 자결에다가 밑줄 촉각적 이미지. 아 뜨거워. 불태우는 거야. 일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래 속에서 다 죽어. 사멸에다가 밑줄 생명이라고는 불모지야. 풀떼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겁의 허적에다가 밑줄. 영겁은 억겁의 시간입니다. 영겁의 시간은 그냥 영원한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에다가 밑줄. 허무와 적막감.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죽음의 공간에 불사신이 자결을 하는 그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주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봐봐. 나 혼자 떨어진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봐봐. 허무와 적막감이 있는 오직 알라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열사의 뜨거운 모래의 끝, 열사의 끝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딥니까? 아라비아 사막에다가 밑줄. 이 공간은 뭐밖에 없다는 거야? 시련과 고난에다가 밑줄. 그런 공간에 가야지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아파봐야지, 잃어봐야지. 사람이 배때기에 막 기름이 끼기 시작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냥 막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야.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밑줄. 다 잃어봐야지 정신 차린다. 김수영 이런 사람들 이제 다 잃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 봐야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삶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열렬한 고독에다가 밑줄. 아무도 없는 공간에 열렬한 그 고독 가운데 극한 상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거기에서 이제 나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나는 그 순간에서 옷자락을 나부끼면서 홀로 서 있을 거래. 홀로에다가 밑줄. 정면 돌파야. 그 고독이라는 시간을 나 스스로 다 끌어안으면 운명처럼 방점 좀 찍고 갈까? 운명처럼에다 방점 꽁꽁꽁꽁 진정으로 나가 겸손해져서 승리가 지금 교도소에서 진정으로 반성을 했다면 저렇게 살지 않았겠지, 그지? 진정으로 내가 교도소라는 공간, 극한의 공간에서 막 반성하고 스스로 내가 감사한 것을 잃었구나라는 그 초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면 진짜 열렬한 그 고독의 상태에 빠졌더라면 뭐를 만나게 된다? 이 작은 다운표 기억해야 돼. 그냥 나가 아니야. 앞에 1년의 나랑 달라. 이 1년의 2행의 내랑 달라. 1년의 4행의 나는 가자의 나랑 달라. 그리고 2년에서는 나 등장하지 않아. 3년에서의 작은 따옴표의 나랑 1년의 나랑 달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작은 따옴표의 나는 뭐라고? 호모사피엔스의 원시적인 자아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죠? 원시의 자아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순수 자아.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나랑 대면을 하게 된대. 옛날에 나의 모습 만나는 거죠. 진격의 거인에서 보니까 그 아렌이 가가지고 진정한 자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나와 대면에다가 밑줄. 극한의 공간에다가 밑줄. 내가 똥덩이처럼 느껴지는 순간 나 자신을 담금질을 했어요. 망치질로 나를 쇠를 담금질을 하듯이 나를 탕탕 때렸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단련에다가 밑줄. 뭐를 만났다? 본질적 자아에다가 물결 표시 원시의 내면의 자아를 만났습니다. 현실적 자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본질적 자아, 내면적 자아랑 대면을 했어.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순간에 어때? 나란, 나의 생명이란 나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에서의 작은 다음표에 나는 원시의 자아란 나의 생명인 거야. 이 현실의 자아의 생명이란 원시의 본연한 자체를 내가 배워야 돼. 원시의 본연한 자체에다가 밑줄 껍데기의 현실적인 자아가 작은 따옴표 안 끄어져 있는 나라는 애가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체, 원시의 본연한 자체 한마디로 뭐다? 작은 따옴표의 나를 배워야 돼. 순수한 나를 배워야 해. 작은 따옴표의 나를 공부해서 그 모습을 되찾아야 해. 그렇게 되찾아야 하는데 만약에 배우지를 못한다면 차라리 이 나는 지금 현실의 껍데기에 나는 작은 따옴표 없지. 차라리 나에서는 작은 따옴표 없지. 본질의 나를 원시의 나를 찾지를 못했던 껍데기의 현실의 자아는 죽어라는 거야. 어느 사고의 모래 언덕에 후회를 남기지 말라는 거야. 너는 원시의 자아를 열렬한 고독 속에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못 만났으니까 밑줄 긋자. 물결 표시 갈게. 해와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에다가 물결 표시 후회를 남기지 말고 죽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죽겠다라는 결심을 결연하다는 것은 어때? 진짜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내가 껍데기의 현실의 자아가 작은 따옴표의 나를 못 만난다면 난 그냥 죽을게요 라는 결연한 의지. 반드시 시험지에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이육사에 황혼 안 빠질 것 같고요. 유치원의 생명에서 절대 안 빠지고요. 시인 가지고 뭔가 문제 내려가면 난 유치원이 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인 중에서는 유치원이 제일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키 갈게요. 해안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해서 물론 다 보는데 이걸 좀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것만 나온다는 거는 절대 아니야. 해안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해서 목적 달성이 뭔데? 초심에 순수 본연의 자아를 깨닫지를 못한다면, 되찾지를 못한다면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겠다.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해주세요. 넘어갑니다. 문제 해결키 두 번째 안 했네. 문제 해결키 두 번째. 거기 알라 신만이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사막. 자결을 태양이 자결하고 모든 것이 다 죽는 사면의 극한의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작은 따옴표의 나를 만날 거예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표현상의 특징,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드러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에다가 밑줄 병든 나무처럼 의지적이고 결연한 어조, 나는 가자, 해안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공간의 상징적 의미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라비아 사막의 의미, 고행에다가 동그라미. 그냥 아파야 돼요.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느껴봐야지 이게 감사했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거든요. 자신이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원시의 자아, 본연의 자아, 본질의 자아를 되찾겠다. 시험의 19의 의미, 아라비아 사막은 어떤 공간? 극한의 공간에다가 밑줄 불모지입니다. 영겁의 허적, 허무와 적막감이 남아있습니다. 허무와 적막에다가 밑줄 극한의 상태. 병든 나무와 같이 시시시시 거리는 무기력한 상태에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는 거야. 병든 나무는 어때?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야 사막으로 가 꺼져 열렬한 고독 속에서 원시의 자아를 되찾아와 안 그러면 죽어 이런 식입니다. 1년과 1회 1년과 3년의 마지막 행해사의 나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백돼지에 기름 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나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백골에 막 이게 햇빛에 알라신만이 막 그 열렬한 고독 속에서 알라신만이 막 있는 그 공간에서 나는 뭐 하겠다? 극한의 공간에서 작은 따옴표의 나를 찾겠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고요? 작은 따옴표랑 그냥의 나를 구별을 해서 뭔가 링크를 걸 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뭐 김진성 쌤도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무조건 출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배경 지식 더 알아보게 갈게요. 91페이지에서 생명에서 1장 시상의 전개, 삶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 와씨 나 병든 나무처럼 삶의 애증을 짐지지를 못하겠네. 그럴 때는 본질 자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자 꺼지자. 어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로 반드시 내가 뭐를 찾겠다. 작은 따옴표의 나를 찾겠다. 유치한과 생명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파 시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청마시초라는 뭐 시집이로 안 적어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있는 거는 쌤한테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쌤이 그런 것들 좀 준비를 해볼게요. 서정주 시인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92페이지 희망의 거쳐. 너무 중상용이에요 이제 이런 거가. 이런 거는 중상입니다. 희망이 있는 장소, 당연히 플러스의 장소겠죠. 읽고 지나가면 그냥 다 이해됩니다. 옥수수와 버드나무에다가 동그라미, 굴참나무는 똑같네. 굴참나무가 새로 솟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활력을 되찾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옥수수나무랑 버드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이쪽이다. 삶에 대한 인식에다가 밑줄 중산용이네. 상처로 인한 고통을 견뎌내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상처가 오히려 뭐가 됐다는 것이야? 와 성숙이 되었구나 라는 깨달음의 시입니다. 생에 대한 깊은 인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련을 이겨냈다. 빰빠밤 그런 삶에 대한 예찬. 옥수수 때는 하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굴참나무랑 똑같네.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 뿌리를 내딛는다. 뿌리를 내딛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강력하네. 뿌리가 탄탄하니 땅에 닿지 못한 헛발일지라도 헛발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련으로 아이고야 했어. 근데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미는 거야. 발가락을 들이민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지적이지. 한번 꺾였지만 꺾이지 않아. 문제 해결키 내딛는다, 들이민다, 세운다 이런 거 다 어때? 또 현재형이야. 현재형에다가 밑줄 굴참나무랑 똑같아. 옥수수 때랑 버드나무는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생명력의 의지적 존재야. 이연으로 갈게. 허방으로 내딛는 저 겹뿌리처럼에다가 밑줄 마디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맨발의 근성에다가 밑줄 실현 실패에 꺾이지 마세요. 중꺾마 목 울 때까지 울컥울컥에다가 물결 표시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옥수수밭 두둑에 저 버드나무는 버드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옥수수나무 하나에 버드나무 첨가요. 또한 제 흠집에다가 동그라미 겁나 멋있네. 뿌리를 내려서 흠집에다가 뿌리를 갖다 박는데 와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서 뿌리를 내린대. 상처의 지붕에다가 밑줄
상처의 주춧돌에다가 밑줄 기둥을 세워버리는 거야.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주춧돌로 삼아버리는 거야. 자기 기반으로 삼아버리는 거야. 상처 극복. 그래, 밑줄 극복할게. 실패나 시련으로 인한 상처를 의미있게 성숙하자. 의미있게 나 자신의 성숙의 기반으로 삼자. 삶이라는 것은 말이야,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너무 직접적이잖아. 너무 유치하잖아요. 유치하다라기보다는 좀 쉽다라고 표현할게요. 하는 깨달음을 한 줄로 바로 제시했습니다. 생이란 옥수수밭 두둑의 버드나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옥수수 때에 뿌리를 내딛는 모습에서 깨닫게 되었다. 상처라는 것은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구나.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이 내 눈을 맞춰주는구나. 눈을 맞춘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 하는 겁니까? 교감. 이 애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구나. 문제 해결 기갈게.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실패했거나 실현을 했다 하더라도 상처를 벌판으로 삼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꺾이지 마.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표현상의 특징. 대상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유사점에다가 밑줄 그시고 버드나무나 옥수수 때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인한 생명력에다가 밑줄. 음성상징어에다가 동그라미. 역동적, 의지적, 울컥울컥 생명력 부각. 옥수수 때랑 버드나무는 자연물의 의인화된 대상,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동의 서술어를 봐봐. 이건 똑같아. 굴참나무랑 아까 새롭게 솟아오른다는 거랑 똑같잖아. 날아오는 비상의 모습이랑 들이민다, 헛발일지라도 키우는 것이다. 스스로 힘을 나딛고 옥수수 때나 버드나무 박는다, 세운다, 꺼내는 것이다. 생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밑줄 하나 끄고 가자. 생에 대한 깨달음을 유추. 자연물을 통해서 삶에 대한 의미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 자연사를 통해서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을 짐작하고 있는 것. 몇 개의 시가 좀 나왔죠. 옷이랑 옥수수, 버드나무, 굴참나무 다 똑같습니다.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 우리 6번으로 가자. 신석정 시인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죠. 신석정 시인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95페이지 신석정 시인 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한번 읽고 가자. 연대, 화합, 강복호 혼란기에 우리 이념으로 갈등하지 말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런 시인이 신석정 시인입니다. 그의 시풍은 잔잔한 전원적인 정서를 음악적인 리듬에 담아서 노래를 하는 것이 특색인데 그 맑은 시정은 읽는 이의 마음까지 순화시키는 감동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담은 대표작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하지만 신석정 그의 목가적 시인으로서의 인식 적절하지 않습니다. 목가적인 시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제강점기에도 상시개명을 거부했고 검열과 해외에도 굴하지 않는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19랑 5.16의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저항을 하면서 불의한 세력에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고요. 이거 하나 기억하죠. 민중의 저력과 생명력에다가 밑줄. 역사에서는 저력을, 연대와 화합을, 영속성, 중요한 키워드 나왔다. 영속성에다가 밑줄. 영원히 함께 민중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잘 드러나더라. 대표작품 신석정의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말고 딴 거 있는데 찾아서 넣어놓을게요. 다른 설명은 없죠? 신석정 씨. 근데 해강이네는 간 거 같은데. 근데 해놓자. 그러고 나서 총정리할 때 또 짚으면 되니까 길기는 감상 포인트 갑니다. 이 작품은 소박하고에다가 밑줄, 보잘것없는 자연물에다가 밑줄, 또 자연물을 통해서 의미 끄집어내고 있네. 시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남들을 놓치는 것에서 무언가의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이 시인이야. 물결 갈게. 민중의 생명력과 저력, 영속성. 이게 역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자는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바라봅니다. 달래꽃에다가 동그라미. 얘네들을 피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햇볕, 바람, 벌나비. 동그라미 치고 가자. 햇볕, 바람, 벌나비. 이런 조력으로 인해서 하나의 꽃이 피어납니다. 민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는 외롭게 홀로 살아가야 된다는데 라고 하면 그거는 본연의 자아를 위해서 밑줄 그자. 연대의식에다가 밑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민중의 연대의식. 그리고 바위돌처럼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달래꽃을 바라보며 달래꽃 동그라미. 바위돌과 같은 시련도 뚫고 가지. 강인한 생명력과 저력에다가 밑줄. 이게 바로 뭐야? 시민의 힘이야.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민중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연대와 화합에다가 밑줄.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시민이다. 민중이다. 연대와 화합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 달래꽃에다가 하트. 핵심어입니다. 주인공입니다.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든지, 따사롭다라고 하면 약간 따가워.
약간 알로에 팩을 좀 해야 될 것 같이 자외선에 노출되는 기분이라면 다사롭다라고 하면 포근하게 안기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다사롭게에다가는 촉각 플러스의 이미지 타오르는 햇볕이라든가 보드라운 밑에다도 촉각 되게 보드라운 바람이라든지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와 같은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돼. 일상적인 자연물 달래꽃 그 존재 옆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교감의 조력자들이 있어.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도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 마음에다가 동그라미. 얼마나 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민중의 생명력과 저력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연대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거야. 조촐한 이렇게 보잘것없는 꽃이라 할지라도 옆에 다양한 존재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야. 막 사랑을 한다는 거야 서로가.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에다가 밑줄 그시고 달래꽃의 영속성에다가 밑줄 매일 새로이 태어날 것이다.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돼지에다가 마이너스 바위돌처럼 지그적인 표현을 통해서 돼지가 진짜 험난했던 거야. 근데 그걸 뚫고 솟아올랐어. 뚫고 솟아오르는 애다가 밑줄 애잔한 달래꽃에다가 밑줄 그 속에서 역사를 느껴봐봐. 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위대한 힘에다가 밑줄 좀 유치하자.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에다가 동그라미 달래꽃의 힘으로 민중의 힘을 내가 찬양하고 있다. 오래오래 계속 시험 많이 반복하네요.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에다가 밑줄 그시고 제수복입니다. 억압, 이 억압을 있잖아. 자작나무 허울 벌듯이 이 억압을 다 벗어 던지고 싶어. 4.19라든지 5.16이라든지 이러한 우리의 정치적인 시련에 푸른 수위에 이 억압을 일제강점기의 시련도 있었겠죠. 이런 우리 역사의 시련을 허울 벗듯이 훌훌 벗어 던지자. 훌훌 벗어 벗고 싶은 애다가 밑줄 그시고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이 푸른 수위라는 억압을 벗어나고 싶다. 푸른 수위의 의미를 좀 기억해 주시고 푸른 수위에다 자그마하게 별표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다가 밑줄 다 벗어 던지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달래꽃과 같이 위대한 역사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 저력과 영속성에다가 밑줄 이렇게 살아가자.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야 하는 것에다가 밑줄 must, have to 당위성에다가 밑줄 약간 산문시의 느낌이죠. 행구문 없으니까 한 번 더 반복합시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이랑 벌나비가 도와줬지.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가 있지. 마음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물결 표시 입 맞추고 살아가자. 이거 뭡니까? 연대, 화합. 꼭 기억해야 돼. 연대, 화합.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개어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 나뭇가지처럼 밑에 당연히 지금입니다. 비유랑 시각 밑줄이다. 비유랑 시각에다가 밑줄 예쁘디 예쁘든 손을 마주 잡다는 거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한이 트인 길, 저 한이 트인 길에다가 밑줄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 이렇게 길이 있어서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자. 죽도록 사랑에다가 밑줄 사랑해야 한다.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죽도록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오이다의 반복에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위성은 역설함이라는 거에서 이거 역설법이라고 풀어올래 얘들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는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라는 힘력자의 말씀설자입니다. 힘있게 말하는 역설이지 역설법의 역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대랑 화합으로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자. 강물이 엽니다. 강물이 길을 트는 것처럼 길을 함께 역사를 시작해보자.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3년과 1년에 제시된 19의 반복과 변형은 이처럼 19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서 상황을 부각시키는데 그냥 이것만 기억해줘. 민중의 저력, 민중의 연속성, 달래꽃을 통해서 드러냈고 이런 달래꽃의 민중의 저력과 힘은 생명력은 어디에서 온다? 연대와 화합. 입을 맞추자. 손에 손을 잡자. 손에 손 잡고 네 갑니다. 지리산 뻑뻑새. 어떻게 이렇게 좀 신기하다 맞지? 여기서 너무 속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리산 뻑뻑새 가겠습니다. 밑에다 한이라고 적으시죠. 한. 지리산이 얘들아 이념적인 거에서의 우리의 그 6.25의 아픔이 제일 치열했던 장소입니다. 사람들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뻑뻑새, 두견새, 소쩍새 다 똑같이 우리 민중의 한의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리산 뻑뻑새 울음소리에서 느껴지는 서름의 정서. 지리산 뻑뻑새 울음소리 밑줄 끄시고 청각적인 심상에서 청각적인 이미지에서 하자는 뭘 느낀다? 서름의 정서에다가 동그라미
화자는 지리산의 한 곳에서 뻐꾹새가 울음을 토해내고 있어. 그 울음이 봉우리를 울리고 있어.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간 거야? 경남 섬진강까지 가는 거야. 하동, 구례, 섬진강까지 가는 겁니다. 그 섬진강에서 이제 어디까지? 남강에 남해 군도까지 여러 섬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밑줄기자 여러 섬을 밀어 올리며 에다가 밑줄 서러움의 울음이 우리 이 민족의 한이 섬을 올리고 있다는 거야. 그 울음이 지리산 세석의 철쭉꽃밭으로 남게 된다. 산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 서러움 밑줄기자 산하가 서러움으로 가득하다에다가 밑줄 한반도 전체가 서러움인 거야. 지리산의 산에서 섬진강의 강에서 남해의 바다까지 화자 자신도 서름에 잠깁니다. 화자 자신도 서름에다가 밑줄 왜 이렇게 서름에 잠기는 거야? 민족의 아픈 역사 때문에. 지리산 뻐꾹새의 울음에서 시적화자는 깨닫고 있습니다. 송수건 시인은요 산문에 기대어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활의 이미지에 강의 이미지가 또 나오거든요. 뭔가 얘기를 하면 또 같이 다 합쳐볼게요. 갑니다. 여러 산봉우리에다가 동그라미 공간적인 지리산입니다.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있잖아. 뻐꾸기에다가 밑줄 우리 민족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뻐꾸기의 한이야. 울어 청각적인 심사. 근데 혼자서 울지도 않는다. 왜? 민족 전체의 한을 지니고 있으니까. 때로 울음으로에다가 밑줄 민족 전체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지리산에서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너무 많이 서로 죽이고 미워했어. 그러니 민족 전체가 가슴 아픈 거야. 석석삼년에다가 밑줄 끄시고 석삼년이라고 하거든요. 석이 3에서 3년이면 28 청춘이라고 하면 28이 16에서 16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석삼년이라고 하면 3 곱하기 3이라서 9년을 석삼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석이 붙었기 때문에 9 곱하기 3은 3, 9, 27, 27년을 얘기합니다. 오랜 세월에다가 밑줄 석석 3년은 27년입니다, 여러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뜬 서름에 맛이 들고 길뜬 서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길이 덜 된 서름에 젖어든다. 그것이 이 서름이 한 마리의 뻐꾹새였어. 한 마리의 뻐꾹새에다가 동그라미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은 한스러운 민족이구나 라는 오랜 세월의 27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의 민족의 한을 알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한스러운지. 자, 그래서 시작하자면 지리산으로 갑니다. 지리산에서의 하 시작 부분에서 중턱에서 산봉우리까지 올라갈 거예요. 지리산 하로 갑니다.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울음을 토해내며 울음을 토해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리산의 공간적 배경이야. 뻐꾹새가 어디에서 울고 있다고? 지리산에서 울고 있어. 뒷산에 봉우리가 받아 넘기고 또 뒷산에 봉우리가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가 울음을 운다. 뻐꾹새가 울음 우는 것에다가 밑줄 때로 울고 있다는 거야. 자, 이 표현 하나 기억해. 내가 울지? 그러면 너네가 받아주고 또 너네가 울면 또 받아주고 우리 민족 전체가 다 뻐꾹새의 봉우리를 울리고 있다는 거야. 한 마리의 뻐꾹새의 울음은 여러 마리의 떼거지의 울음소리로 전승되는 것이야. 지리산 중으로 가자.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면 모든 우리 민족들이 다 울고 오래 남은 추수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가 미주자.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에다 물결 표시 발견.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에다 물결 표시. 이육사에서의 강에서 비로소 강이 우리의 강이 열렸다라고 하면 왜 문명은 황하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마야 문명이라든지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죠? 역사의 문명의 태동을 나타냅니다. 강을 열었다. 밑줄입니다. 강이 열리는 것에다 밑줄 끄시고 뭐다? 역사의 태동입니다. 우리가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고 나면 우리 민족의 한이 다 토해지고 나면 이제 좀 뭐 하자는 거야?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6.25 전쟁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역사로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국가로 손에 손을 맞잡고 일어서야지. 뻐꾹새가 울음을 다 울고 나면 이제 뭐가요? 강이 열리는 거예요. 강이 열리는 것은 뭐다? 역사의 시작입니다. 섬진강, 우리 민족의 강이지요. 지리산 근처의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봐봐. 섬진강의 물줄기는 힘이 세.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서 이거 가자.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에다가 네오박스 밀어 올리는 것에다가 밑줄 상승의 이미지. 산들이 일어선다라고 하면 무슨 이미지라고 돼야 돼? 우리 힘센 물줄기의 민중의 생명력이 우리 역사의 흐름이 남해 군도의 여러 존재들, 힘없는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의 힘센 물줄기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는 다시 부상할 것이다. 우리 이런 대한민국이다. 힘없는 존재들 역사 속에서 부상을 할 것이다. 봄 하룻날 그 눈물을 다 스리어서 지리산 아래 중턱에서 울던 한 마리의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서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에다가 밑줄 끄시고 철쭉꽃밭의 색채 이미지의 붉은색에 그러니까 얘들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스러움의 울음을 울었다는 거야. 뻑뻑새의 울음은 무슨 색깔이라고? 빛깔인 거야. 그럼 약간 청각적인 이미지를 시각화시킨 거지. 서러움의 울음이 빛깔로 남아서 이 세석에 조그만한 돌에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이다. 철쭉꽃밭에다가 밑줄 그시고 뻐꾹새의 울음이 철쭉꽃의 진달래꽃의 이미지와 같이 붉은색의 꽃으로 뭐가 되었다? 승화가 되었다. 승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문제는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출제 포인트라기보다는 두루두루 하지만 알라시는 나옵니다. 울음 끝에 서러운 빛깔로 나와버린 세석의 철쭉꽃밭 승화라고 생각해주세요. 알았죠? 꽃은 승화의 이미지입니다. 넘어가서 너무 뿌듯한데 이연에서 지리산 하중 섬진강으로 2, 3, 4연은 모두 시상이 특정 공간을 제시합니다. 특정 공간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산 하에서는 뭐야? 뻐꾸기가 울어오는 거야. 그러면 산봉우리를 울려 산 전체가 울어서 어디까지 흘러가지? 섬진강으로 가지. 그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 새로운 역사에 섬진강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역사니 이제 그만 울자라는 거야.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자. 그러면 남해 바다로 가서는 어때? 남해 바다에 여러 섬들을 들어 올리는 거야. 힘없는 민중들이 이제 일어날 거야.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시상전개의 통일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감각적 이미지 많이 쓰였습니다. 청각적 이미지, 뻐꾹새의 울음과 슬픔의 한에다가 밑줄 그시고 철쭉꽃밭,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 이 붉은색은 이거 너무 중요해. 붉은색은 한이 붉은색으로 승화가 되는 거야. 철쭉꽃의 붉은색은 슬픔과 한의 이미지에다가 밑줄 그시고 추상적인 정서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색채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야. 공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붉은색에 나는 이번 시험에선 공감각은 좀 다 챙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은 과일보다 당그럽다. 뻐꾹새의 울음이 서러운 빛깔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뻐꾹새의 울음에다가 동그라미 청각적인 이미지. 서러운 빛깔이라고 하면 시각적인 이미지. 청각의 시각화. 좀 잘 모르겠죠? 1학년 때 쌤이랑 공감각적 심사 많이 안 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쌤이랑 어떻게 심상 구분합니까? 라고 좀 자세하게 물어봐 주세요. 김고 기출에서 넣어 놓을 테니까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이동이 되는 겁니까? 라고 자세하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문학작품으로서의 공간의 지리산은 차마 이 말을 담기가 좀 그랬는데 빨치산들이 숨어 들어갔던 공간이야. 6.25 전쟁 빨치산의 활동 지역이야. 좌익 세력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 지리산까지 갔어. 그래서 제일 치열했던 공간이 지리산이었어.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비극이야. 이데올로기의 비극의 공간이니 거기 공간에서 울고 있는 뻐꾹새는 누가 울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 민족이 울음을 토해내고 있는 거야. 그 울음이 산봉우리 울려서 우리 민족 전체가 울고 있으면 섬진강으로 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자. 언제까지 우리 이데올로기 때문에 가슴 아파할 거야.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남해 바다까지 들어간다면 군도를 들어 올립시다라는 역사의 부상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가 오히려 역사라고 해도 어울리겠네. 지리산 뻐꾹새랑 역사는 뭐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민중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 네, 국뽕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런 거랑 좀 비슷하고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진 이 민족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자라는 서름의 새. 지리산 뻐꾹새를 기억해 주시고 공감각적 이미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정리.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문제를 받으셔야 됩니다.